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방점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문화권의 특징이 뭐냐면 자본주의와 결합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가 지금 자본주의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현상적 차등이 본질적으로 균질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본질에 갇혀서 현상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상과 본질을 둘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지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건 주둥이만 산 또라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나 수행자들 중에 무지 많아요. 저런 사람들을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데 그 현실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본질의 차원도 있어 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걸 따져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원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놈도 결국은 저러다가 한 20년 지나면 저거 꺾어져서 다 죽을 거야. 지랄해봐야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 관계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건 따지지만 본질에서는 쟤도 곧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 관계만 봐가지고 내가 그래도 다 내 핏줄이고 내 남편이고 이러니까 계속 참아만 줘. 그런 관계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계속 싸우기만 해. 그러면 또 너무 힘들어져.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용서도 되고 그 다음에 싸움도 되고 싸우지만 끝까지 안 가. 싸우지만 끝까지 안 가.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본질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건 본질이에요. 왜?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둘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부정하고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트릭스 영화는 네오가 결국은 세상을 깨트리는 걸로 갔지만 그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대로 올바른 정당성이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봐버리면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거를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현상적인 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양자를 다 보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깨달음 속에 있지만 현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질만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똑같아요. 공부해라. 좋은데 취업해라. 어쩌고저쩌고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 왜? 100년 지나면 여러분 자식도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결국 한 줌 쟤 아니냐? 쟤 아니었을 수 있구나. 그분 묻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묻었다고 쳐도 한 줌 쟤나 묻었어도 미라로 만든 게 아닌 이상은 한 200년 지나면 아무리 잘 묻어도 다 똑같겠지. 불태워서 재가 되나 그렇게 해서 썩어서 흔적이 없어지나 똑같겠지. 그렇지 않을까? 중국의 황제들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옥으로 된 수의를 입거든요. 옥루금이라고 금실로다가 옥을 연결해서 수의를 만들어. 그러면 그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실은 당연히 봐도 생각해도 안 끊어지잖아. 가죽끈이나 이런 걸로 매면 끊어질 거고 옥도 불변이고 아주 불변은 아니지만 그냥 땅을 파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나왔지 그 알맹이는 사갔지. 그걸 입고 있은들 뭐 하겠어? 그렇잖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맹이를 어떻게 해서 좀 남겨보자라고 했던 게 이집트 사람들이고, 덕분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옆에서 창자는 빼고, 그 다음에 콧구멍 이렇게 입 들어가지고 이 뇌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긁어낸 거잖아. 그 뇌 긁어낼 때 사각사각 했을 거야. 고리로다가 이렇게 당겨서 빼거든.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게 있어. 안 그러면 얘가 사가서 안 돼요. 이쪽에서 벌레가 생겨서. 뇌하고 위장 쪽, 창자 이런 쪽이 제일 빨리 상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게 순두부 같은 거거든. 몰라. 저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상해. 수분 함량이 높고 잘 상해. 그래서 그렇게 긁어낼 때, 야, 그 영혼이 있으면 되게 재밌을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갈고리로 다 긁어내면 그 느낌이 묘할 건데. 그래서 이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튼 그렇게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은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다 저렇게 된 거지. 미라로 남아서 저기 영국의 대형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저런 미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전시대에 있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지. 야,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저기서 저렇게 휴지 뚫뚫 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저게 미라야. 뭐 이러면서 댕기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국의 황제나 이집트의 뭐 파라오나 안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재벌 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야, 자기 아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네가 열심히 그렇게 공부한들 사실은 좀 지나면 다 똑같아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네. 그래서 본질에서만 보면 그게 본질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해. 그런 얘기 제가 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1위 부자로 올라왔어요. 1위 부자로 올라왔어. 그런데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뭐 만들어진 지도 그렇게 오래된 기업도 아니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1위 부자 하면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안 그러면 저 투자계 뭐 달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 영감님들이죠. 벌써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감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갑자기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우리 선배같이 약간 빡빡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갑자기 1등 부자래. 그러더니 갑자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무슨 뭐 화성에 간다는 둥, 뭐 도지코인이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1등으로 올라왔어. 그렇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변화하지 못하면 너도 가. 너도 가. 마치 1등을 영원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워렌 버핏이 뭐 IT에 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인가 뭐 인스타인가에 그렇게 남겼대. 그때 테슬라를 샀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조롱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지. 계속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끝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영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그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발전을 추동하나? 지금 이 현상적 발전을 추동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 본질에서 보면 언젠가는 다 끝날 일이에요. 끝날 일. 아인슈타인이 저렇게 약간 놀림거리가 될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놀림거리가 되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뭔가 다 인과 법칙처럼 얘기했더니 양자역학이 뜨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자체가 거지같이 된 거지. 지금은 인공지능 자체도 빅데이터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인간이. 판단을 다 못 해내. 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됐을 때 판단하는 것들이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이 왜 그게 그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 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왜 기분 나쁜지는 모르겠어. 어떤 때는 그렇게 되면 기분이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는 왜 기분이 나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대다수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염세주의나 안 그러면 뭐 출세관주의라는 둥,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탈속적이라는 둥, 그런 놈들은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뭐 그런 식으로 비판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이 비판한 사람 중에 연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각 벽지불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놈들이에요. 제가 남방불교를 비판할 때도 저런 놈들이 대부분 그런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회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자기 혼자 어떤 명상법을 써서 행복하대. 아편이라니까 그거는. 그냥 뽕이에요. 뽕. 사회를 발전시키고 추동시키고 그다음에 변화를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정당한 수행이라도 수행이 아니야. 아편하고 뭐가 틀려.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방점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소승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장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 문화권의 특징이 뭐냐면 자본주의와 결합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가 지금 자본주의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야. 동남아나 이런 데는 자본주의와 결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일찍이에요. 걔네는 어떻게 보면 영국, 프랑스의 오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쪽과 더 빨리 연결이 된 거예요. 동아시아보다도 오히려. 그런데도 걔네는 안 되는데 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현실을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살은 본질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현상에서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든 지장보살 같은 사람들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본질에서만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이 매트릭스나 꿈 같은 건데 그걸 구원한들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서부터 빠져나가야지. 그게 네오의 사고거든. 매트릭스에서 네오의 사고거든. 하지만 이 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본질에서만 보면 80 먹은 놈이나 100살 된 사람이나 뭐 10살 먹은 놈이나 뭔 차이가 있어? 결국 우주의 시간으로 한번 봐봐. 우주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나이를 가졌는데 야 그게 뭔 차이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장자가 벌써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전국시대 때 장자가 그 논리를 편다니까. 야 그게 뭔 차이가 있냐? 일찍 죽은 사람이나 800년 산 팽조라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애나 뭔 차이가 있냐? 우주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세상에 차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아무것도 없고 인류가 문명을 만들 필요성도 아무것도 없어. 그게 소승이나 남방불교나 저런 놈들의 병폐였던 거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대승불교. 현실은 현실대로 바꾸고 그러니까는 꿈이라도 이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구제해주고 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트릭스보다 인셉션이 훨씬 더 대단한 영화인 거는 인셉션은 마치 대승의 가치 같이 그래서 인셉션은 결국 꿈을 깨지 않는다니까요. 매트릭스는 깨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본질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보는 것은 왜냐하면 본질을 볼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약간 찌질이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 일론 머스크 같이 그냥 트위터 하나로다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야 대단하지. 하지만 본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를 피면 어떻게 하냐면 지나나나 씨 5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침 흘리고 있다. 50년 지나면 다 없어졌다. 아마 한 20년 안짝에 오줌을 지리고 있을 거다. 내가 예언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보면 고소하지. 저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겨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본질이 돼가지고는 세상은 발전하지 않아. 세상은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무튼 이걸 강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장애들이 당연히 없지. 이것은 다 본질적으로 균질한 거니까. 공예, 반야 공예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공포가 없지. 두렵고 어떤 감정적 요소들. 그러니까 서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정적 요소들이 있거든. 좋고 싫고, 그 다음에 밀어내고, 땡기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 그래서 장애가 없고, 그 다음에 공포가 없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진 생각들, 잘못된 생각, 요 생각이 아니고, 요 생각이 중심이 된 잘못된 생각.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게 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선에서는 이게 이꼬르가 됩니다. 이게 선이 기가 막히게 멋있는 대목이거든.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나중에 선에서는 이게 이꼬르가 돼. 이건 굉장히 또 다른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철학이라기보다는 미학적 가치예요. 미학적 가치. 여기는 지금 여기서 반야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철학적 가치라. 이거는 철학하고 미학은 또 틀려. 미학은 철학은 이성인식의 학. 그러니까 대가리 굴리는 학문. 그 다음에 미학이라고 하는 감성인지의 학. 내가 느끼는 게 중심이야. 느끼는 게 중심. 그래서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돼서 이쪽 관점에서 이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원리 전도 몽상. 전도는 뒤집어졌다는 거고 몽상은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거, 꿈 같은 허망한 것들, 그것들이 완전히 다 깨어난대. 이런 오류들, 현상에서 겪고 있는 싫고 좋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고팔고지.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애별리고, 원증회고, 고부듣고, 오금성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여의게 된다는 거지. 원리한다. 떠났다. 떠났다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떠났다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초월했다 이렇게 쓰면 좀 다를 건데 떠났다라고 하는 거는 네오는 각성했지만 매트릭스 안에 있다.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거든. 각성해서 매트릭스 밖에 있다. 이거하고 각성은 했는데 안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각성했는데 안에 있는 게 대승불교. 각성해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소승불교. 이게 약간 달라. 그래서 원리 전도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경열반이다. 완전한 깨달음에 든다. 해탈과 열반이 약간 달라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저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어떤 실체가 마치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충의가 완전히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본질적 통체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면서 저희 구경열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존재하지만 이 사람은 이 안에 없는 거지. 좀 알잘잘한 얘기긴 한데 원래는 안에 있어. 근데 네오가 매트릭스 안에 있지만 그 정신은 매트릭스 안에 속해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어렵구나. 분위기를 보니까 나 혼자 하는 듯한 벽 보고 하는 듯한 이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구경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이라는 거고 궁극적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 현실 속에서도 자각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매트릭스 안에서 각성하고 있는 네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딱 그 정도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정도만 하면 뭐 거진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대목을 만나게 되지.
야, 이렇게 압축을 해놨는데 뭐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이건 뭐 이렇게 약 파는 멘트가 계속 나오거든. 이게 최고야. 뭐 이런 약 파는 멘트를 계속. 야, 이렇게 축약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약을 견고한 약을 팔았어야 됐을까? 라는 이제 또 재밌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경열반까지 하고 3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